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세계 최고 디바, 프리마돈나, 연출가, 피아니스트, 영화배우, 줄리어드 스쿨 교수, 세계 탑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최고의 성악가나 가수를 디바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 마리아 칼라스로 시작되었으며, 남성은 디보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안들은 그녀를 라 디비나, 오페라의 성자라고 불렀으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국 백악관의 지저분한 비하인드까지 가해질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173cm의 키, 그 당시 아주 큰 키였죠. 믿거나 말거나 96kg의 거구. 그런데 엄청난 노력으로 오드리 헵번의 몸매를 만든 후 세계 최고 부호가 손바광, 바람둥이 오나시스를 사로잡은 마리아 칼라스. 1923년 뉴욕에서 그리스인 약사 아버지와 야망이 아주 강한 어머니 밑에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 주식으로 홀라당 망하자 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그리스로 귀향합니다. 13살 때 17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그리스 국립음악원을 거쳐 아테네 음악원에서 히달고 선생을 만나서 실력을 다듬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당장 끼니를 걱정하던 어머니는 군인들에게 성매매를 했고 두 딸에게도 강요를 합니다. 얘들아, 당장 먹을 게 없다.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라. 겨우 16살이었던 마리아 칼라스는 매춘을 강요하며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어머니를 멀리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칼라스의 첫 데뷔는 16살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전국 노래자랑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팔로마로 1등을 하면서 이때부터 커리어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피나는 노력을 하며 그 오페라의 대역을 맡곤 했는데 뜻하지 않은 기회가 그녀의 성공길을 열어줍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그 스칼라 오페라단이 공연하는 청교도와 아이다 주인공이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려서요, 마리아 칼라스가 대역을 맡게 되었는데 둘 다 대박이 납니다. 굵은 선의 목소리에 이탈리안 벨칸토 창법, 카리즈마가 넘치는 캐릭터, 폭 넓은 레퍼토아에 청중을 몰입시키는 연기력,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모, 저음과 고음의 그 성력을 마음껏 소화해내는 가창력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비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장 에드워드 존슨으로부터 아주 큰 제안을 받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푸치니의 나비 부인 주역을 맡아주시오. 성악가에게는요 최고의 오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대쪽 같은 성격이요, 그 멋진 제안을 거절하고 말죠. 96kg의 거구인 저보고 그 연약한 일본 여성 나비 부인 역을 맡으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거구인 그녀가 어떻게 S라인으로 둔갑해 선박왕 오나시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미국에서 S라인이라면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의 슬랭이죠. 어느 날 그녀가 로마의 휴일에서 나오는 그 오드리 헵번을 TV에서 보는 순간 그녀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맙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되고 말 거야. 그때부터 강행군에 들어가 으차 식단도 스스로 짜고 엄청난 엑서사이즈, 발끝으로 걷기, 거꾸로 서기, 스쿼트, 쌀밥, 국수, 빵, 라면 안 먹기. 특유의 클레오파트라 눈 화장에 새로운 모습으로 짜잔. 뭐? 거구의 마리아 칼라스가 그 개미 허리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제2의 오드리 헵번이 됐대. 내 와이프도 가망이 있군.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 그녀가 반쪽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려고 극장 앞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오페라 그 주연급 오퍼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베니스에 공연한 바그너의 종합예술 오페라 크리스탄과 이졸데는 갑작스러운 그 리듬과 음정 변화의 그 고난도, 멜로디, 가사, 오케스트라가 마치 트리오처럼 각자 따른 노라 이 부르기도 힘들며 독일어도 해내기도 힘든데
단시간 내에 그 이탈리안으로요 완벽히 공연을 해내자 사람들은 그녀를 오페라의 성자 라 디비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하며 후원하겠소. 이탈리안 부호가 28살 연상 조바니 베네기니가 결혼 후 그녀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매니저 역할로 그녀의 유명세는 더욱 급성장하게 됩니다. 세계 오페라 가수가 되자 이탈리안 부호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 맘대로 결혼이야? 돈 내놔 돈! 딸과 사위에게 아무 반응이 없자 딸을 비방하는 책을 썼고 방송국 미국 타임즈에 인터뷰하면서 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깊은 상처를 받고 어머니와 영원히 인연을 끊고 맙니다. 그녀에게 마냥 전성기만 있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 이탈리아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세계 경축 콘서트를 뒤집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송년회 때 술을 마시고 놀다 급성 그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 오페라 1막만 마치고 공연을 중단한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뭐야 얼굴만 보이는 공연이었어? 모든 관객은 뚜껑이 열린 채 떠나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극장주는 길길이 뛰며 마리아 칼라스 절규를 선언. 다음 공연이 있는 이태리 스칼라 극장도요 취소. 미국 메트로폴리탄 극장과의 계약도 깨지면서 소송까지 걸립니다. 매니저 역할을 하던 약삭빠른 남편 메네기니는 재빨리 그녀를 동남아시아 쪽으로 순회 공연을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고 그때 한국도 방문해서 한복을 선물로 받아가죠. 프랑스 파리에서 그녀의 인기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이때 공연 리셉션에서 운명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세계의 부호가며 선박왕 오나시스, 후에 재킷 케네디의 둘째 남편. 저 고양이 같은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 여자로 만들지? 옳지, 그 방법이 있었군. 그는 메네기니와 마리아 칼라스를 자신의 럭셔리 크루즈로 초대를 해서 지중해 주변의 그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며 마리아 칼라스에게 물질 공세를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 당신을 평생 편하게 살도록 하겠소. 해외 공연에 지친 그녀는 황홀한 세계로 이끄는 오나시스와 사랑에 빠지고 메네기니와 결별을 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녀의 어깨에 겨우 달랑말랑한 땅딸이 오나시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오나시스, 우리 언제 결혼하죠? 난 방금 이혼했어. 숨 좀 돌리자고. 둘은 쇼팽과 상두처럼 9년을 함께 했습니다. 오나시스, 소문에 당신이 제클린 케네디의 여동생 릴레지얼과 사귄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리는 유부녀인데 뭔 소리? 그러나 바람둥이 오나시스는 이미 리와 깊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오나시스, 당신의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런데 기뻐할 줄 알았던 오나시스는 흠칫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기를 가진 여자에게는 도대체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살고 싶거든. 당장 그 아이를 떼시오. 그녀는 오나시스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로 아기를 낙태시키고 맙니다. 바람둥이 오나시스는 마리아 칼라스를 멀리하기 시작. 리는 언니 그 제키 케네디를 오나시스의 크루즈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평생 후회하게 되죠. 와우, 언니 제클린이 동생 리보다 훨씬 매력적인 여성이네. 오나시스는요 제키에게 뿅 갔습니다. 제키 케네디는 남성을 사로잡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워싱턴 타임즈의 기자 출신, 유창한 4개국어 구사, 재치 만점, 승마 선수, 발레리나, 모든 필드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몸에 배어난 교양과 지성미가 넘치는 미인이었습니다. 리는 큰 배반감에 케네디 대통령에게 몽땅 고자질. 제키, 그 바람둥이 크루즈 다시는 타지 말라고 했지? 마릴린 몬로에게 전화가 와 내 자리를 탐내더군요. 그래서 뭐 영부인 한번 해보라고 했죠. 잔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긴장했습니다. 마릴린 몬로는 국방 그 비밀에 관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케네디 두 형제를 붙잡았고
모두가 그 폭탄급으로 이게 위험한 관계로 접어들었을 때쯤 마릴린 monroe가 갑자기 죽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미망인 제클린은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이제부터 난 자유부인. 두 시동생 로버트 케네디와 테드 케네디를 양손에 잡고 오나시스를 비롯해 영화배우 그레고리 팩, 워런 베티, 말론 브란도, 윌리엄 홀든, 프랑크 시나트라, 폴리만은 몽땅 발가락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로버트 케네디마저 암살당하자 겁이 난 제키는 자신과 자식들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가장 쇼크를 받은 사람은 마리아 칼라스. 오나시스가 방황하다가 반드시 그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눈물 속에 꾹꾹 참고 있던 그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울증과 함께 술, 담배, 약, 사람 기피증까지 생겼으며 목소리까지 잃어가지고 결국 42살에 오페라 가수 은퇴 선언. 5년 동안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그녀가 47살이 되던 해 마리아 칼라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나시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말 테야. 비록 목소리는 변했지만 엄청난 노력과 연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나자 그녀의 인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소재로 한 파솔리니의 영화 메데아에 출연하였고 미국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성악과 오페라 연기를 강의하며 음악 역사에 처음으로 마스터 클래스도 개설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란 공개 레슨을 말하며 그녀는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체르타 음악사와 계약해서 레코딩도 했고 카라얀과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EMI 음반과도 그 계약을 맺고서 레코딩을 하며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나치 당원이었던 지휘자 카라얀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라 마리아 칼라스였습니다. 카라얀, 제 보이스와 대립되는 첼로 파트 중간에 카운트 포인트는 왜 안 들리는 것이죠? 아니, 저 암호랑이 같은 여자 오케스트라 스코어를 보자마자 전체를 몽땅 분석했잖아. 저 암호랑이는 내가 양성애자라고 날 무시하네. 오늘은 트집 잡히지 말아야지. 번스타인, 엔딩 코다가 코데타처럼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드라이브 해주시겠어요? 한편 오나시스와 제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친구, 아무래도 이 여자 안 되겠네. 자나깨나 입만 열면 사랑했던 그 시동생 로버트 케네디 이야기뿐이야. 이 여자 사치는 누구도 못 따라가네. 그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며 마리아 칼라스에게도 컨택을 합니다. 마리아, 제키와의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날 다시 받아주시오. 마리아 칼라스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오나시스는 자신을 가장 여자답게 만드는 유일한 남자라고 말했고, 바람둥이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귄 여자 중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을 준 여인이 오직 마리아 칼라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솔메이트였어요. 오나시스는 제키와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우에게 한 푼도 안 뺏기고 헤어지지? 옳지. 이봐요, 파파라치 랑반들. 나 오서방인데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가면은 제키가 홀라당 벗고 발라당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을 거요. 마음껏 찍으시구려. 파파라치들은 윙윙거리며 앞을 다퉈가지고 다음날 그 장소로 몰려갔는데 정말 그녀가 홀라당 벗고 파파라치들의 바짝 당긴 카메라 줌 앞에서 앞뒤 3D로 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누드 사진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날렸습니다. 부하하하, 제키, 세계 남정네들을 다 가지시구려. 웬 멍멍이 소리?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가 마음을 잡고 돌아온다니까 하루하루가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제키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소송 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갑자기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너무나 상심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두염으로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목소리와 사랑 둘 다 잃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77년 그녀가 54살이 되던 해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오나시스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열정이 들어간 마스터 클래스, 그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국과 브로드웨이, 그녀를 사랑한 친구들이 모여서 제작한 영화 칼라스 포레버, 오페라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는 매년 그녀의 영혼을 기리는 추모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몇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프리마돈나, 음악과 사랑만을 위해서 살다간 라 디비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